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2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과 백분 토론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로써 마침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마봉춘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날 방송된 PD수첩과 백분 토론을 보며 이제 진짜 마봉춘이 컴백했구나를 인정했는데요. 특히 PD수첩, 검사 범죄 일부, 스폰서 편은 단군 이래 최고의 편으로 기록될 듯합니다. 한마디로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쾌감마저 느껴졌는데요. 현직 검사 사진과 실명까지 다 공개하며 검찰의 민낯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고발 보도한 탐사보도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듯합니다. 이 정도면 검찰과의 정면 승부는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시청하는 내내 이거 이렇게 까도 되나? 이러다 마봉춘 검찰한테 다 털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3년 전 한 엘리트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알려졌던 김형준 검사. 그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1년도 안 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은 향응과 뇌물, 성매매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 범죄의 모든 측면들이 담겨있는 결정판과 같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고교동창 스폰서가 최근에 다시 김형준 부장검사를 고발했습니다. 3년 전 검찰이 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3년 동안 묻혀있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튼 역대 탐사보도 사상 최고였습니다. 물론 부연하자면 뉴스타파와 콜라보로 만들어진 방송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멸종돼버린 탐사보도를 다시 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맞붙었던 백분 토론도 화제였는데요. 하지만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궤변과 비논리로 자기 할 말만 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공중파에서까지 보고 있자니 이건 뭐 공공전파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진행자인 김지훈 박사의 진행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토론의 기본인 시간 분배의 실패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옥에 티가 되고 말았는데요. 물론 홍준표라는 캐릭터 자체가 통제가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연진의 문제였다고 봐지는데요.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출연은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분은 그냥 유튜브라는 매체의 적당한 컨텐츠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제가 출연을 해라 마라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두 번은 공중파 토론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날 백분 토론을 통해서 얻은 건 역시 유시민, 논리 끝판왕. 현재 검찰개혁의 문제점과 진행 방향, 그리고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를 떼다가 다 뒤지면요, 제가 낚시 가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불법 유턴하는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권력의 분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고요. 권력의 제한, 권력 행사의 제한, 이것이 심야수사 금지라든가 기타 인신구속을 할 때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제대로 지키면서 검사들이 일하도록 하는 거. 지금 검사들은 검사범죄 수사 안 합니다. 이 대학교 총장, 사립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보다 그것이
검사가 그 수사 서류를 위조한 것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어. 왜? 검사가 저지른 범죄니까.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신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사하도록 개조하는 것.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다. 네. 그간 꾸준하게 준비하며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온 마봉춘의 진짜 변신이 시작된 듯합니다. 진실을 추적하고 알리려는 뉴스 미디어의 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대로 쭉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마봉춘 화이팅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요즘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들 공천 과정에서 공천 예. 가산점 주겠다. 가산점 이거 주겠다. 완전 조폭 중에도 상조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아닌데. 들어가거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라는 조폭 논리거든요. 레토릭이죠. 본인이 어떻게 공천 가산점을 줍니까? 아니 그런 위치에 있지도 주고 않은데. 안 주고를 떠나서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윤소아 의원의 핵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2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걸 두고 일침을 날린 겁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요. 개콘보다 더 웃긴 현실 정치에 한편의 코미디 코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시해놓고 미안하기는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표창장에 공천 가산점까지 주면서 의원들을 위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내년에 출마를 못할 의원들을 미리 위로한 건데요. 공천은 고사하고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도 못할 텐데 이를 어쩝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하지만 오바도 이런 오바가 또 있을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들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김치 국물을 사발로 처먹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면 다 당선되나요?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죠. 이걸 보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 없어질 무의미한 정당의 계속되는 정치쇼를 보고 있자면 왜 이렇게 내가 낸 세금이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 놓으세요. 이게 마지막 축제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